학교가 아이들에게 지적 어떤 지식이나 정보만 전해주는 게 아니라는 게 또 2달 반 사이에 확인이 됐잖아요. 이거 모니터만 보고 원격 수업해서는 절대로 획득될 수 없는 그런 역량입니다. 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쨌든 교육 정책 학교 전반을 이끌어 나가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23년 전인가 IMF 나서 김대중 정부 때요. 그때 학교 환경 개선 사업으로 거의 1년여 만에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단 1년여 만에 35명으로 줄였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네, 그때 IMF 때문에 사실은 국가 경제 위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정책과 어떤 철학에 입각해서 그런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최근에 그 원격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추경까지 이제 책정을 하고 굉장히 많은 정책적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존에 진행되어 왔던 학교 교육 환경과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혹은 소홀히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특히 기재부나 최근에 발표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은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학생 수의 감소에 비례해서 교육 예산을 줄이고 그리고 그거에 비례해서 교사 수도 또 줄인다. 이런 이제 발표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 넘어갈 때 미래 교육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원격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인가에 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물론 그것만 하시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이제 6월 모의평가 결과를 놓고 보면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상위권 학생들하고 중하위권 학생들 사이에 교육 격차가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졌잖아요. 네, 저기 이제 그 화면에도 나오는데 수학 나아 같은 경우는 40점 미만 학생이 거의 50%가 넘는 상황이고 국어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굉장히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어렵게 등교 수업까지 단계적으로 가장 이제 안전한 방식을 찾아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6월 모평에서 나타난 이 학습 격차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잘 한다고 해왔지만 지난 한 학기 동안 해온 교육 방법으로 충분한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가 아이들에게 지적 어떤 지식이나 정보만 전해주는 게 아니라는 게 또 2달 반 사이에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회성이나 인성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이게 원격 교육 인프라에만 이렇게 예산을 집중했을 때 이 문제는 우리가 교육부나 정부는 어떻게 풀려고 하는가에 관한 대책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뉴딜이라고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받는 핵심 역량은 사실 비판적 사고력이나 소통하는 능력이나 협력하는 능력이거든요. 이거 모니터만 보고 원격 수업해서는 절대로 획득될 수 없는 그런 역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아까 23년 전에 김대중 정부 때 얘기를 제가 예로 들은 것처럼 가장 1차적으로는 아이들이 최대한 정상적인 학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정부가 여건을 제공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학급당 학생 수를 과감하게 한 1년 안에 줄이는 정책을 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추경 예산이나 지금 이 내년도 예산이 이제 수립이 될 건데 이렇게 학급당 학생 수 학급 안에서 12명이나 13명이 있는 과학고 그다음에 경기도의 소규모 학교 이런 학교들은 계속 매일 정상적인 수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건을 전국의 모든 학교에 만드는 거를 위한 대책이나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인식에는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선 원격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우선 사업으로 이제 한 것은 1학기에도 이런 감염병 위기 상황에 학교를 등교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인지를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 개학 원격 수업을 하면서 인프라의 차이 때문에 아이들의 그 학습의 차이들을 노정할 수밖에 없는 지역적 격차라든가 학교 환경의 차이들이 결국은 이제 아이들에게 학습을 또 중단하게 되는 기회가 이제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은 필요하겠다. 2학기에도 감염병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온라인 그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이 병행이 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불안정성은 최소한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우선 지난번 추경에서 편성을 한 거고요. 다만 말씀하셨듯이 지금 1학기에 원격 수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습 격차의 문제, 그리고 등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이들은 사회성과 인성과 또 그런 여러 가지 배움의 장이 학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원격 수업만으로는 충족할 네. 수 없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등교 수업을 한 건데, 그렇다면 이제 그런 말씀하셨던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문제도 지금 굉장히 저희 깊이 고민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교사 그 수급과 관련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특히 학교 학생 수가 밀집돼 있는 이제 경기 수도권 지역이나 이런 데는 학급당 학생 수를 빨리 이제 좀 낮추는 것이 이런 감염병 상황에도 꼭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한꺼번에 모두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을 좀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만들고 추진하기 위해서 뭐 예산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들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원격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과정 운영의 또 수업 방식의 혁신이 필요하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이 사업도 인프라를 까는 것만이 아니라 학교의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학교의 공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여기에 학생과 학부모 또 교사들이 어떻게 참여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학교를 공간을 만들면서 그렇게 참여하는 그런 수업들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식이 같이 바탕이 돼서 사업 설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